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촉발된 폭력 시위가 조금씩 진정되고는 있습니다.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 약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양상입니다. 이제는 인종차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시위 상황과 교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자님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네, 미국 중부의 미주리주의 콜롬비아시라는 데 있는데요. 네네. 여기가 이제 센트루이스와 캔자스 시티의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북쪽으로 7시간 가면 시카고가 있고요. 남쪽으로 9시간 가면 애틀란타가 있는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대학 도시이군요, 여기 그렇죠? 네. 자, 네, 그곳에서는 대학이 지금 있어가지고 네, 기자님, 그곳에서는 지금 시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학 도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지금 집으로 좀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달리 아주 거친 시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오후에 해가 지고 한번 다운타운으로 나가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경찰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통행하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시위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서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인데 지금 시위들이 주로 주말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약간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지금 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 살해된 지 열흘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폭력 시위가 조금 평화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렇습니까? 미국 전역이? 네, 지금 초반과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 상황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 지금 시위의 특징을 보면 과거와 달리 흑인들 외에도 백인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백인 여성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몇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주 대낮에 어떤 사람이 과도한 공권력으로 사망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백인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인 약탈이라든가 방화보다는 평화적인 문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또 흑인 사회에서도 보면 그동안 많은 어떤 이런 시위 때마다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뭔가 조금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뭐 약탈 방화 해지고 나서 좀 심각한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자제를 하면서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들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지지자들이 또 평화 시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보수당,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중도 보수 쪽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강한 발언에 부담을 느끼면서 또 평화 시위 그리고 이제 이런 인종차별 문제에 동참을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들이 이번 시위의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데는 현지 국방장관,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분동원령을 정면으로 이제 반대를 했고 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그런 게 좀 영향을 네. 미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여론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이번 흑인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네.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평화 시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은 더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특히 이제 중도 보수를 중심으로 소신 있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했던 경찰, 데릭 쇼빈 경찰은 2급 살인으로 기소됐고 동료 3명도 역시 이제 법원에 처음으로 출두를 했는데 그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첫 추도식도 열렸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현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당연하다.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뭐 백인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이 정도 조치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조치들이 발빠른데요. 원래는 기소 많이 돼봤자 직접 살인에 연루됐던 경찰관 1명에 그치지 않겠느냐 봤습니다만 예. 나머지 3명의 경찰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 이러면서 지금 기소를 했고요. 예. 또 2급 살인의 경우도 이게 확정이 되면 최대 40몇 년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그만큼 미국의 지금 사법부도 그리고 이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과거에는 보면 이러한 이 경찰들의 여러 가지 공권력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의 면책 조항이라는 것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뭐 불기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솜방망이 처벌이 됐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 그런 얘기군요. 네, 만약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막 잦아들기 시작한 시위가 되살아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위가 이렇게 전역에서 확산이 되고 전직 대통령, 전직 국방장관의 이런 동의를 받는 걸 보면 역시 그 인종차별 문제, 이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기에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미국인들은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이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서 비롯이 됐습니다만 미국 전역에 걸쳐가지고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가지고 발생된 것이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있는 미주리만 하더라도 비슷한 사례로 많은 흑인들이 억울하게 경찰들에게 공권력에 당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동안 이 물밑에 있던 것들이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각 주별로 독특하게 터져나오면서 시위가 초반에 아주 격렬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질적인 이제 인종차별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특히 겉에서 보면 이게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종차별을 느끼기가 힘듭니다만 문제는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역시 여러 가지 인종차별을 저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는 흑인과 백인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가 이면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수영장이나 골프장 같이 좀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든가 이런 데 가면 네. 의외로 흑인들을 좀 많이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의 유로 캠프 이런 데도 가보면 흑인들을 보기가 힘들고요. 흑인 아이들은 주로 농구를 한다든가 좀 이런 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참 신기했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수준 차이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인종차별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만나본 흑인들은 지역은 좀 가난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또 이 흑인 거주 지역에서는 총기 사고라든가 마약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밤에는 접근하기가 힘든 것도 또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를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흑인 중산층의 가구의 부 1만 3천 달러였고요. 백인 중산층 가구의 부는 14만 9천 달러로 나왔습니다. 뭐 거의 10배 차이인가요? 10배, 네, 10배가 넘는 차이인데
요게 1968년도 한참 이런 또 시위가 심했던 그때보다도 더 벌어진 것이라고 하니까 네. 여기에서 누적된 불만들이 이번에 시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임금 격차도 상당히 많다 그러죠. 이 대학 졸업하고 같이 급여를 받는 같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해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던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여러 가지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 사망자 수가 사망자 비율이 흑인 비율이 높다라는 거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때 그리고 취직한 뒤에 승진을 할 때 여전히 이런 유리천장들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근본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고학력자의 비율이 역시 지금은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비율도 처음부터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도 여전히 네. 미국 사회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인 점포들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까? 네,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역별로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뉴욕이라든가 LA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처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지금 상당히 지금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다 지금 집계가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많게는 지금 수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일단 집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있는 미주리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또 한인들의 피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특히 많은 지역인데 네. 여기는 또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인 집이 지금 도둑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평소에는 미국 사회가 대문을 열어놔도 도둑이 없는 그런 사회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지금 도둑도 많다고 그러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해도 지금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교민들에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시위로 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뭐 재선 가도에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다 그렇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중요한 게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 지역인데 이 경합 지역을 지난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스윙 스테이트가 조 바이든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주 이런 주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도 상당히 지금 표를 많이 잃었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직전에 독감보다 약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방주했던 것 아니냐, 무방비 상태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위에 있어서도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서 이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랑 다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지금 강대강 발언을 많이 하는데 필요하다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은 심지어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도 지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디오나 TV를 보면 미국인이 같은 미국인에게 총을 쏘겠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아주 비난하는 그런 보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위 상황에 대해서 미주리주 콜롬비아주에 있는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